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해설 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머플러, 소음기 관련된 설명이 모두 올바르게 조합된 것입니다. 카본이 많이 끼면, 카본은요 기름하고 먼지, 금속 찌꺼기 등이 합체해서 쌓인 때입니다. 기름때입니다. 기름때.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이 과열되죠. A번 맞고요. 두 번째, 머플러가 손상되어 구멍이 나면 당연히 이 구멍 사이로 배기음이 커지겠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은 떨어지겠죠. 출력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압력을 높여서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 감소시킵니다. 열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D고 옳은 것은 A, B, C. 1번은 4번입니다. 2번 디젤 기관 과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경유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경유에 공기가 혼입되면 요거는요 엔진 시동에 영향을 주죠. 엔진 시동에 영향을 줍니다. 디젤 엔진 과열 원인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 엔진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물펌프의 벨트가 느슨해졌다. 디젤 엔진 과열 원인입니다. 그리고 정온기가 닫힌 채 고장이 나도 엔진 과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모두 엔진 과열 원인, 그리고 경유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는 엔진 시동에 영향을 준다. 3번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운전자로서 가장 적합한 조치입니다. 일단 작업 중지합니다. 작업 중지하고 그래서 엔진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냉각수가 식은 다음에 점검 및 정비를 받습니다. 답은 3번. 4번 기관 과급기에서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 속도를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건 뭐죠?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답은 2번. 5번. 운전 중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었죠. 그러면 충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전 계통을 점검해야 되겠죠. 충전 계통을 점검해야 된다. 6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연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서 일시에 연소할 때죠. 일시에 연소할 때 퍽퍽 소리가 납니다. 노킹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6번의 답 4번. 자,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연료장치의 구성 요소는 분사 노즐 있고 연료 필터 있고 분사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열 플러그는 이거는요 연소실 내의 압축 공기를 직접 가열하여 시동을 쉽게 하는 장치죠. 시동하고 관련됩니다. 연료장치 아닙니다. 7번의 답 4번. 8번 기관에서 연료를 압축 분사 순서에 맞추어 노즐로 압송시키는 장치. 기관에서 연료를 압축 분사 순서에 맞추어 노즐로 압송시키는 장치는 연료 분사 펌프입니다. 답은 1번. 9번. 다음 중 윤활유의 기능입니다. 윤활유는 마찰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매를 방지하죠. 그리고 밀봉 작업합니다. 그리고 냉각 작용도 해요. 답은 3번. 10번. 기관 운전 중 진동이 심해질 경우입니다. 점검해야 될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번 타이밍 라이트로 기관 타이밍이 정확한지 점검합니다. 진동이 심해질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기관과 차체 연결 마운틴 레버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 본다. 왜요?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관이 과열될 수 있죠. 기관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진동이 심해지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동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답은 3번. 11번,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하는 목적 가장 적합한 겁니다. 자, 크랭크 케이스 환기하는 목적이 뭐죠? 오일의 슬러지 형성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11번의 답 4번. 12번, 유압 펌프에서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오일 탱크에 오일이 많으면 그럼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게 아니죠. 오일이 너무 적을 때입니다. 오일이 너무 적을 때.
적을 때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펌프 흡입 라인 막힘이 있을 때, 그리고 기어와 펌프 내벽 사이 간격이 클 때, 그리고 기어 옆부분과 펌프 내벽 사이 간격이 클 때 모두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입니다. 13번 도체의 전기가 흐른다는 것, 전자 움직임을 뜻한다. 자, 근데 전자 움직임을 방해해요. 방해한다. 자, 방해한다는 것을 한자로 해볼까요? 자, 우리 항이 놓으면 되겠죠. 항. 그죠?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전자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저항이라 그래요. 14번 축전기 전해액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보충에 가장 적합한 것. 보충은 반드시 정류수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정류수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15번 자동차 AC 발전기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요,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답 3번. 16번 기동 전동기의 전기자 코일을 시험하는데 사용되는 시험기를 그롤러 시험기라 합니다. 그롤러 시험기. 17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축전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축전기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기동 전동기를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18번 전기회로에서 퓨즈의 설치 방법, 직렬이죠. 전기회로에서 퓨즈의 설치 방법은 직렬입니다. 19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 토크 컨버터는 자, 펌프, 터빈,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요 세 개로 되어 있으면서 자, 요거를 플라이힐에다가 부착을 해요. 플라이힐에 부착합니다. 펌프, 터빈, 스테이터, 그리고 플라이힐에 부착을 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 장비에서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기어에서 소리 나죠. 그리고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리코일 스프링을 분해해야 할 경우는 이거는 스프링이나 샤프트가 절손되었을 때입니다. 절손. 답은 4번. 22번 지게차로 짐을 싣고 경사지에서 운반을 위한 주행을 할 때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후진해야 되죠. 후진. 그리고 당연히 저속해야 됩니다. 저속 후진. 답은 2번. 23번 브레이크 파이프 내 베이퍼록이 발생하는 원인.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베이퍼록은 제동장치액의 과열로 그 액의 일부가 증발을 해요. 그러면 연료 공급 장치 안에서 거품이 생기겠죠. 거품이 생기고 그리고 제동력 전달이 방해받는 현상을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이퍼록하고 자, 드럼의 과열 또는 지나친 브레이크 조작 그리고 잔압의 저하 이런 것들이 베이퍼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 요거는요, 베이퍼락하고는 발생하고 무관합니다. 베이퍼록하고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는 베이퍼록 발생 원인이 아니에요. 답은 4번. 24번, 트랙에 있는 롤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이에요. 상부 롤러는 보통 한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부 롤러는 트랙 프레임이 한쪽 아래에 3개에서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롤러는 스프로킷과 아이들러 사이에 트랙이 처지는 것을 방지해요. 그리고 하부 롤러가 하는 일은요, 트랙 마모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하부 롤러는, 자,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중량이 지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죠. 중량이 지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트랙 마모 방지하고 관련이 없죠? 답 4번입니다. 25번 모터 그레이더는 차동 장치가 없어 선회 시 회전 반경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회전 반경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를 리딩 장치라고 합니다. 리딩 장치. 자, 리딩 장치 또는 이것을요, 앞바퀴 경사 장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리딩 장치 또는 앞바퀴 경사 장치입니다. 26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타이어 접지압을 바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분해되죠. 분해란 말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접지 면적 분해 공차 상태의 무게입니다. 접지 면적 분해 공차 상태의 무게. 답은 1번 되겠죠.
27번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좌우회전 시 경보기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차는 차로에 관계없이 아니죠. 우회전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좌회전차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으로 진행한다. 3번 답이네요. 그리고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좌회전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8번 건설기계 장비를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유압장치 호수교환입니다. 유압장치의 호수교환. 29번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통행방법 중 위반이 되는 겁니다. 택시가 건설기계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차로를 따라서 통행해야 되고요. 경찰관 지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차로에 걸쳐서 틀렸죠? 답 4번. 30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맞는 것입니다. 자, 이거 1번, 2번, 3번 쭉 읽어보시고 4번이 답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단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30번의 답 4번. 31번 건설기계 장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해야 되는 서류. 자, 이것은 건설기계 제동장치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2번. 자, 32번이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요를요, 제가 문제를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자, 일단 고의. 자,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혔어요. 자,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고의로 인명피해는 면허 취소. 그리고 과실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에도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만약 사망 한 명마다 그 밖에는 효력정지 45일, 중상 한 명마다는 15일, 경상 한 명마다는 5일. 그럼 만약에 중상 5명이다. 만약에 중상이 5명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5를 곱해서 면허 효력정지 75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건설기계 조종 중 인명피해가 생겼는데 고의범일 때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히면 취소, 면허 취소. 그리고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발생에도 면허 취소. 그리고 그 외에 사망 한 명마다 효력정지 45일, 중상 한 명마다 효력정지 15일, 경상 한 명마다 효력정지 5일입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됩니다. 법 개정됐다. 33번 도로교통법 도로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 장소에 정차해서는 아니 됩니까? 5m죠.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한 도로 부분, 요거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35번 건설기계 구조장치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관할 시도지사에게 구조 변경 승인돼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시행규칙 보세요. 시행규칙 보면 주요 구조를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구조 변경 신청서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라 돼 있죠. 구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데 이때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는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하고요.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검사는 주요 구조를 변경 개조한 날부터 요 20일 이내 있죠. 주요 구조를 변경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6번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이건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37번 일반적으로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야 되는 거. 항상 교환. 자, 이건 수리해서 쓰는 거 아니죠. 항상 교환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죠? 이건 오링이나 아니면 각종 실. 그래서 샤프트 실이 있네요. 실. 자, 그래서 자, 오링이나 실은 저는 항상 교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38번 유압으로 작동되는 작업장치에서 작업 중 힘이 떨어지는 원인은 메인 릴리프 밸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9번 유압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읽어보지 맙시다. 유압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40번 유압 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자, 역류를 방지한다, 체크한단 말이죠.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 책 밸브가 되겠습니다. 41번 유압 모터 회전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느릴 경우에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유압 펌프의 오일 토출량이 가다더해서 속도보다 느려지지 않죠. 자, 1번 바로 답입니다. 오히려 유압유의 유임량 부족. 자, 이때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갑습동부의 마모 또는 파손, 이것도 회전 속도가 느려지죠. 오일의 내부 누설, 이것도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답은 1번. 42번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어 방법입니다. 피스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요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답은 2번. 43번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 릴리프 밸브, 가마 밸브, 시퀀스, 자, 시퀀스죠. 시킨스가 아니고 시퀀스 밸브, 스로틀 밸브는 아닙니다. 답은 4번. 44번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같을 때 토출량이 변하는 펌프는 토출량이 변한다, 변경 가능하다,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입니다. 회전수가 같을 때 토출량이 변하는 펌프는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 45번 작동류, 유압류 속에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 현상, 답 4번. 46번 유압 회로 내 기포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현상, 작동류 누설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 누설이 많아지죠. 누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음 증가죠. 공동현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일 탱크의 오버플로우 현상도 일어나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7번 스패너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 스패너는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렌치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볼트 너트를 풀거나 조인다. 밀어서 아닙니다. 밀어서 아니고 당기면서 볼트 너트를 풀거나 조인다. 그리고 공구 핸들에 묻은 기름 잘 닦아서 사용합니다. 48번 후계 점검과 관리 방법 맞는 것입니다. 입구의 벌어짐이 20% 아닙니다. 20% 너무 많죠? 5%입니다. 5% 이상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훅의 안전계수는 3 이하가 아니고 5 이하입니다. 그리고 훅은 마모, 균열 및 변형 등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훅의 마모는 와이어 로프가 걸리는 곳에 5mm의 홈이 생기면, 자, 우리가 홈이 생기면요, 요거는 그라인딩을 하는 게 아니고 즉시 교환입니다. 즉시 교환해야 된다. 5mm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홈이 생기면 즉시 교환입니다. 49번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작업장에서 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 삼가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전달할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볍게 던지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대기 중인 차량엔 고인목을 고여둘 것. 답은 3번입니다. 50번 작업장에서 안전모, 작업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이것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죠. 51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4원칙. 재해예방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아닙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아니고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 되겠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2번 그림의 안전표지판. 뭐죠? 물체이동 금지, 이동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물체이동 금지입니다. 53번 정비용 일반 공구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 마이크로미터는 소형 부품의 무게 아니죠. 크기입니다.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어, 우리가 뿌라야 이런 말하는 거 있죠. 플라이어. 자, 플라이어는 판재의 구멍을 뚫거나 곡선을 따라 절단, 이게 아니고 단단히 잡는 거죠. 브라이어는 단단히 잡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해머는 내용물에 손상 주지 않죠. 외형 파손 아닙니다.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틱 해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나사를 재거나 푸는 데 사용하는데 일반적이고, 자, 사용대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자형과 십자형 있죠? 4번이 답입니다. 54번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단점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이동 불가능하죠.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꽃의 온도와 연료율이 낮아요. 이거 단점이네요. 답 2번. 그리고 특수 용접에 비해서 설비비가 쌉니다. 비싼 거 아니죠. 그리고 유해 강선이 적게 발생해요. 아크 용접보다 적게 발생한다. 답 2번. 55번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안전장치는 반드시 활용하도록 한다. 1번 맞고, 그리고 안전장치는 작업 형평상 부당한 경우에는 일시제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전장치가 불량할 때는 즉시 수정한 다음 작업합니다. 안전장치 점검은 작업 전에 해야죠. 답은 2번. 56번 소화 작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죠. 그럼 불 꺼지겠죠. 근데 유리화재 때 물 부으면 안 돼요. 물 부으면 안 된다. 3번 과열 물질의 공급 차단, 그리고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2번. 57번 다음 중 LP가스의 특성입니다. LP가스의 중수 성분은 프로판하고 부탄이죠. 메탄이 아니고 부탄입니다. 부탄.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 피부에 닿으면 동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출 시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체류하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색 무치나 노출 시 쉽게 발견하도록 부치제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8번 건설기계를 이용한 파일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었어요.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자, 빨리 한전에 연락해야 되겠죠? 한전에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전에서 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59번. 고압 전력 케이블을 지중해, 자, 지중이죠? 지중에 매설하는 방법. 직매식 있고, 관로식 있고, 전력구식 있는데, 궤도식 아닙니다. 59번은 4번. 60번.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 중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규정 심도는 최소 1.2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60문제까지 빠르게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